네, 요번에는요, 조금 더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고 있어서 약간 서로서로 고민을 토로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제 그런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먼저 드릴 건데요. 사실 혼자서 일한다는 점에서는 작가나 번역가나 좀 비슷한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처음에 직장을 다니다가 혼자 일을 하게 되니까 루틴을 잡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너가 혼자 일하면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냥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저희가 혼자서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규칙? 일상이 돌아가는 패턴이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지님은 조금 어떻게 루틴을 조금 잡고 계신지 뭐 제가 뭐 몇 시에 일어나서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를 좀 일주일을 요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하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위에서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 너 편한 시간에 일어나서 뭐 일하면 되고 뭐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만약에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딱 그 짜여진 스케줄이 있는데 프리랜서는 그게 느슨해질 수 있다 보니까 그죠. 오히려 자기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그런 거는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가장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위주로 그 시간대는 정말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여행을 갈 때도 정말 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도 만약에 조금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들어왔다거나 프로젝트가 두세 개가 한꺼번에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걸 다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이거를 미리 이제 한 2주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했으면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금 계획을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분량을 끝내야 한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느슨해지지 않게 일단 자기만의 루틴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엄청 공감이 가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프리랜서를 했을 때 낮 시간을 좀 유용하게 쓰고 싶잖아요. 근데 낮에 쓴 글을 새벽에 다시 다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두 번 할 바에 그냥 받아들이자. 내가 밤도깨비인 걸.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에 일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달력에다가 오늘 챕터 몇 개 쓸 건지를 다 적어놓은 다음에 그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지워요. 근데 그 희열이 엄청 아무것도 아니고 남들은 몰라. 근데 이제 빨간 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회사원처럼 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그날 할 일을 좀 정해놓는 것만으로도 좀 루틴이 생긴다. 물론 뭐 그 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조금 빨리 끝냈다? 그럼 조금 더 빨리 쉴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약간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1시간 정도는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움 속에서 그런 규칙을 찾아가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진님은 작업을 하실 때 조금 가장 효율이 나는 시간대는 좀 어느 시간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아주 새벽형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눈 뜨고 샤워하고 아침 시간 딱 그 커피 마시면서 그 시간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하고는 반대로 저녁 때 되면 뇌가 다쳐버려요. 그래서 저녁 때 만약에 작업을 해야 되거나 일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웹툰이라든지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작업 위주로 하고 오전에는 조금 더 집중해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다음 질문 저희가 드릴 건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MZ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는 그래도 직장에 들어가서 단맛 쓴맛 본 다음에 프리를 선언하는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직장에 안 가고 바로 대학교 졸업하고 프리로 일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기간이 뭐 직장 다녔던 기간이 6개월, 1년, 뭐 인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만약에 수진님한테 MZ세대 동생이 와가지고 언니 저 번역을 하고 싶은데요. 직장생활 하지 않고 바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싶어요. 또는 다른 업종이더라도 언니 저 회사 들어가지 않고 바로 제 브랜딩이라든지 마케팅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조언을 하게 된다면 뭐 짧게라도 직장 생활의 경험을 해보시는 게 안 맞는다면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시는 게
그때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일단은 인생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을수록 좋고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프리랜서 뭐 장점만 생각하시고 바로 프리랜서로 다 시작을 하셨다가 조금 후회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같이 얘기했던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제 월급 꾸준히 나오는 거 혹은 뭐 규칙적인 거 원하신다면 회사 생활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직장 생활을 해보고 프리랜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뭐 프리랜서를 하시다가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경험을 다 해보시고 고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약간 비슷한 입장인 게 저도 직장 생활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직장에 적합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아, 회사에 적합한 인간이 어디 있냐. 다들 지옥철 견디면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맞출 수 없는 저의 기질이라든지 네. 특성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도 그 조직 생활에서 배웠던 점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생을 좀 해보니까 프리로 가서도 조금 더 단단하게 내가 그 직장 생활이랑 좀 조직 생활이 맞지 않았지 그럼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도 그걸 너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는 나이로 조금 취업이 제한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요구하는 나이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정말 싫지만 있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사원이 과장보다 나이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를 하다가 들어가면 오히려 취업이 아예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경험을 해보시고 옮겨보시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의뢰를 주시는 누군가가 있고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쌓았던 그 경험이라든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직장 생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많았고 일단은 경험을 이것저것 해보시는 게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혼자 일을 하지만 저희한테 일을 주시는 분들은 사실 직장인 분들이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니면 공무원 분이시거나 그럼 저희도 조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관계 유지에 있어서 사실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갑자기 취소를 했어. 하지만 저 사람 의지는 아닐 거야. 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도 돈 받고 하는 어려운 경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먼저 번역을 하고 프리랜서로 경험을 해보신 언니의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수진 번역가님과 번역의 세계, 일하는 세계, 그다음에 지망생들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조언 이런 것들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좀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제 김수진 번역가님의 작품 활동, 그다음에 그런 해오시는 일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혼자 일해요는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분들을 모시고 또 귀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맨날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아시죠? 자막에 나갈 건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기다리지 않고 이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제발! 감사합니다.